그리고 여러분 정권 바뀌니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런 거죠. 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 거래 허가제를 유력하다. 방법에 대해서는 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국인 집쇼핑 같은 경우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DSR, DTI 뭐 이런 거 다 규제를 받아서 뭐 1가구 2주택도 안 되고 대출 규제도 되고 대출도 소득 규제로 소득과 뭐 이런 거 가격 대비 몇 퍼센트 앤드 소득 대비 얼마 이렇게 대출 규제를 받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중국에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됐든 뭐가 됐든 뛸 수가 없으니 집 식구들마다 몇 채씩 사도 그 호구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 그 세대에 한 명씩 다 집을 사도 알 길이 없죠. 자금도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죠. 소득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알 길이 없죠. 외국 금융기관 끼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였던 거 아닙니까? 자, 대통령 잘 뽑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죠. 영주권자들 지방선거 투표권은 지금 뽑을 수 없습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요번에 여러분 중국 요번에 영주권자 10만 명 민주당 몰표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몰표인데 문제는 여러분 이 속도가 국내 영주권자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팍 올라갑니다. 이거 우리가 있잖아요. 10년만 지나가면 10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2006년인가요? 2006년에 5천 명이었던 게 지금 2022년 16년 정도 흘러서 5천 명에서 대상자가 5천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상태에서 노동력 부족이 겹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왕창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쭉쭉 늘어난다. 그리고 그들이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게 됐을 때, 그리고 그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대한민국 그냥 지방정부의 권한이 점점 확대되죠. 경찰권까지 가지게 되고 이랬을 때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산 같은데 인구가 70만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들이 막 10만이 살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표를 찍어주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시장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캐스팅 보드 좌우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사람은 절대로 당선될 수 없는 경기도 내에 시가 하나 둘씩 늘어간다는 얘기죠. 이대로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요. 보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선될 수 없는 시도가 쭉쭉 생겨나는 거예요. 저들이 골고루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밀집해서 살잖아요. 그 동네는 무조건 민주당 시장이야. 이대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 광고 한번 누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만 있잖아요. 오늘만 오늘 윤석열 정부가 중국한테 선을 긋는 몇 가지 정책을 하루에만 몇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가 중국의 그 상호주의적이지 않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건 이제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만 나는 그 표 10만 표를 보지 않고라도 난 그걸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 조금 전에 중국인 집쇼핑 방지한다라고 얘기했고 중국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정책이 오늘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중국 불법 조업 더는 안 된다. 해경 서해에 3,000톤권 경비함 9척을 투입 추진한다. 현재 13척인데 9척을 추가 투입한다. 전력 70%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전략구역 신설에 24시간 감시하고 원천적으로 해양 주권 침해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거 맨날 우리 동네 북들 있고 그 해경 순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쇠파이프 들고 덤비면 그냥 물대포를 쏴대는 거죠. 물대포를 쏘는 건가? 어떻게 되니까 물대포를 쏘는 건 여러분 그냥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대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해안 경비병에다가 경비선에다가 물대포가 엄청난 무기거든요. 저거 왜 물대포가 엄청난 무기냐면요, 저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더만, 수압을 높게 해서. 네. 뭐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 김대기 비서실장 윤 대통령 강용석과 통화 안에 내역 공개 기다리는 중. 내역 공개해라 이러는 거죠. 강용석 후보 이거 삑살이 나면 이거 삑살이 나면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강용석 후보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통화 내용이 근거가 있다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보다 난리치는데 당선인 시절이었다는 거고, 강용석 후보의 주장대로라고 해도 당선인 시절이었으니 뭐 정치 개입이다 보다 해당 사항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거 써도 돼요. 대형마트 노끈 테이프 부활 가능성에 설왕설래. 자율포장대에서 노끈과 테이프가 다시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입장이 나뉘고 있다. 네. 40mm 40mm 한 포에다가 20mm 발칸프 두 문이에요. 야. 기록 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 돌리더라고요. 그건 또 강용석 후보가 또 엄청나게 또 똥볼 한번 차신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 진실이.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면은 강용석 후보 깨갱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이고, 몰라. 저는 경기도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 입장은 뭐냐면, 다들 이기려고 좀 생각 좀 해라. 각자 각자 뭐 옛날에 어떤 감정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능력과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선거를 이기는 방향으로 좀 움직여라.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아니 지긋지긋해. 이제 이 우파들 자기들끼리 쌈박질하는 것도 아우 지겨워. 뭐가 그렇게들 응?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여러분, 민주당이 이거는 안정건 대표가 한 건 한 거죠. 민주당이 오늘 어떤 법안을 여러분 냈냐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 금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얼마나 족같았으면. 정청래 대표가 발의했다. 문 사저 앞 집회 등 금지 뜻. 페이스북 통해 평산마을 주민에 사과한다. 이렇게 여기 임종석이 또 있는 거하고 쭉 죄다 모였구만.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정건 대표가 저 시위 집시법 걸리지 않을, 근데 우리나라 집시법이 허술한 거야. 우리나라 집시법이 60데시벨인가 60데시벨 이하로 쓰라고 돼 있는데, 그 60데시벨 이하가 여러분, 문제는 도시는요 여러분, 60데시벨 이하라고 했을 때 주변에 이제 도시는 기본적으로 차도 돌아다니고 소음이, 백색 소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시골 마을 가면 60데시벨이면 오지게 시끄러운 소리야. 방해하는 소리도 없어. 그리고 또 거기에 뭐냐면 주간 야간을 또 이걸 참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아주 죽겠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들한테 엿을 먹이고 법을 이렇게 개정안이 됐다. 야, 기양에서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시위 금지 법률 개정안 발의. 참.
정숙 아줌마 정숙 씨 뭐라고 불러야 돼?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님이 성악을 하셨더만. 그거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할 건 좀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미국이 세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세게 나오는 거 이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세게 나오고 있는 거, 미국이 VOA를 통해서 방송을 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받아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 조선일보 단독이 아니라 VOA를 통해서 미국이 이거를 방송을 내렸거든요. 뭐냐면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허위 국적을 통해 수천 명이 해외에 위장 취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핵 미사일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 재무부, FBI가 공동으로 민간 기업 등에 권고문을 내고 북한의 IT 근로자들, 해외들 한번 싹 다 스크리닝 해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죠. 공동으로 낸 권고안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 국적을 사칭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위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건강 및 피트니스, 소셜 네트워킹,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기술자들이 암호화폐, SNS 이런 데까지 다 잠입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거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순간적으로 띵동하고 뭐가 와가지고 잠깐 멈추고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북한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고요.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를 지금 얘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무기자금 세탁하고 확보하려고 했었던 것도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돈 믹서 기업들을 제재했다. 그러니까 돈을 막 돈 세탁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도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의 IT 사기극 이런 거와 암호화폐 등등과 협조한 세력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협조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가 바뀐 다음에 미국이 VOA나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정보를 주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용히 넘어갈지 큰 건이 터질지 좀 지켜보자고요. 저도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또 찝찝하다. 네. 그렇습니다.